안녕하세요, 대표님. 덕분에 경제와 정치에 크게 눈을 뜬 울산 50대 가정주부입니다. 달러에 투자했는데 어찌하오리까 하고 상담글 올렸었습니다.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전문대 졸업 후 외지에 나가서 공장 2군데 근무를 해보고는 적성에 맞지 않다고 그만두고 요식업을 해본다고 지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방 4년제 국립대를 올 2월에 졸업 후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있는데 한 군데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만 되면 잘 일어나지 않아 깨우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 다 큰 성인인 아들에게 매일 잔소리하는 것도 지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작은 아들은 자동차공학과를 나와 한국에서 취직이 안 되면 자동차의 본고장인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돈도 돈이고 저렇게 게을러서 무슨 해외 유학인가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아들 둘 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에 그렇게 자격증을 따라고 얘기해도 자격증 없어도 취직된다고 큰소리 땅땅 치더니 자격증이 없어서 취직하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은 취준하는 게 당연한 세상인데 제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이 길어졌네요. 대표님의 소중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네, 사연 잘 들으셨죠? 자, 지난번에 투자라거나 이런 거를 못 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했냐고 남편분한테 핀잔을 받았던 분. 그래서 하필이면 또 달러에 1억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작년 12월에요. 그런데 달러가 내려갈 수 있다 해서 충격에 빠졌던 분. 그때 이제 어떻게 하오리까 해서 제가 몇 달만 좀 기다리면 회복될 거다. 이렇게 했죠. 지금 이제 뭐 1340원, 30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금리 차가 곧 2% 이상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국 원화가 하락해서 이 달러 환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이 뭐 투자해서 큰 돈은 못 벌겠지만은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에 제가 그때 충고를 해줬는데요. 자, 이분이 또 다시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들으신 것처럼요. 그래서 큰아들은 전문대 나와서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요식업에 종사하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 나와서 공장 한 2군데를 근무를 해보고 적성이 안 맞다는데 대체로 뭐 중소기업의 보수 접근이 열악하고 또 전문대에서 기술을 했으니까 중소기업에서 공장에 근무하게 될 거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요즘 뭐 요식업 요리사 셰프라는 친구들이 그 중에 뭐 공부 아주 잘해가지고 셰프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공부하고 관계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요식업 쪽으로 빌렸겠죠.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주방장이라고 하면 땀으로 어릴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하는 직업이지 주방장이 젊은 애들이 할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없는 집의 애들이 주방장 셰프 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당장 먹을 거 그리고 잘 때를 해소해야 되니까 거의 월급을 안 받다시피 해서 중국집이나 일식집에서 시다바리 하면서 주방장 코스를 간 거죠. 근데 요즘 뭐 TV 같은데 셰프들이 예능 프로에 여러 개가 나오고 음식 관련 프로가 나오고 하니까 그게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전문대 나와서 공장 몇 군데 다니다가 요리사, 셰프를 하겠다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셰프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셰프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 있듯이 아무나 배운다고 셰프로 성공하지 못해요. 그럼 성공하지 못한 셰프는 그야말로 대중식당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끝없이 노동을 불렵해서 하는 게 그게 주방장이죠. 그래서 셰프는 성공한 요리사고 주방장은 개고생하는 불렵해서 일하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게 주방장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걸 갖다가 하겠다고 해서 셰프의 경지까지 가서 성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솔직히 중소기업에 가서도 자기가 전문대 나와서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겠죠. 전문대를 갔다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공부를 좀 안 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를 조금 되는 친구들도 일부러 기술을 배우겠다고 전문대에 간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전문대 가서요 오히려 기술 배워서 자기 일에 딱 그냥 천직으로 생각하고 파고들지 그렇게 여기 갔다가 또 옮겼다가 그만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문대 갔던 것 자체도 제가 추정하건대는 불만이고 근데 자기 능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간 건데 자기 탓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 능력은 안 되는데 꿈은 높은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대 나와가지고 중소기업 공장에 가는 게 다니기 싫고 또 그것이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수입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극히 못마땅했겠죠.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지난 잃어버린 한 30년 동안에 거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일본은 한국처럼 크게 저런 재벌 공장이 많지는 않죠. 지방의 중소기업의 월급이 한국 수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체념하는데 익숙해졌는데 한국 친구들은 노력은 안 하면서 눈은 높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장담을 하건데 중소기업 나와서 그래도 몇 년간을 노력을 꾸준히 한 군데서 해보고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옮기겠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요식업에 종사하겠다. 요식업 해보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지금 주방장 공부부터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주방장으로서 어느 뭐 일식이든 중식이든 한식이든 이태리식이든 자격을 짜야 요식업을 해보지 자기 스스로 자격을 안 따고 요식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식업이야말로 지금 중소기업보다 더한 레드 오션이죠. 완전히 그냥 무한 경쟁의 시장 10명 들어가면 2, 3년 안에 한 7명, 8명이 망해서 나오는 숱하게 생겼다가 숱하게 망하는 통닭집이나 커피숍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통닭집이나 커피숍보다도 더 망할 확률이 높은 것이 식당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 친구가 요식업에 기술 배운다 하다가 나중에 자격증이라도 따면 요식업 자격증이야 그건 다 개나 소나 따지요. 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식당 차려달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어머니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마 그거 못하라 한다고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소중한 자녀일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딱 끄세요. 요식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고 딱 끄서 말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인 코스를 왔는데 또 애먹여요. 자, 지방의 4년대 국립대학을 올해 졸업을 했고 여기저기 서류를 내고 있는데 한 군데 면접을 앞두고 있대요. 그런데 지방에 이 공대를 넣은 걸로 보이고 자동차 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지방에 공대 자동차 학과를 나왔으면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데도 그래도 취업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워낙 올해 이 취업 빙하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공대 괜찮은 과를 나와도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은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아침만 되면 일어나지도 않고 또 아들의 행동이 좀 성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잔소리를 하는데 올해 10회 졸업해서 지금 한국에서 취직이 안 되면 자동차의 본고장인 벤처, 아우디, 뭐 BMW에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돈도 돈이고 그리고 지가 저렇게 게을러서 뭔 유학을 갈 건가 엄마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 아들 둘 다 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자격증이라도 따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빠릿빠릿하면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지 졸업을 하고도 취업이 안 돼서 원서를 내고 있다면 당분간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대학교 성적이 상위권이거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취업 자체가 제대로 된 직장에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취업이 되려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부지런해서 자격증 따고 또 인턴십을 하고 그래서 스펙이란 스펙은 다 쌓고 그리고 또 대중관계가 좋아서 여러 가지 사회 물정에 헌하고
나름대로 또 말빨도 좋고 자기 소개서를 꽉 채워야 그런 애들이 취업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직장이요. 자, 그런데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예민하다고 보겠지만은 제3자적 입장에 봐서는요, 아들 둘 다 큰 코를 좀 다쳐야 된다. 독일 유학요, 절대 보내주시지 마시고, 요식업 한다는 친구 절대 식당 차리는데 못 도와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독일 유학 가고 싶으면 네가 지금 눈높이를 낮춰서 어떤 직장에 가서 몇 년 모아가지고 유학 가라 하고, 요식업 하고 싶으면 돈 있냐? 없으면 월급장이 요리사 하겠다고 생각하겠다고 통보하고요. 그리고 자식한테 더 이상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자식의 인생을요, 부모의 인생처럼 받아들이면서 애글복걸하면서 끌려가는 어의 위치에 서는 것이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의 행태인데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보세요. 자식이 크면 지가 알아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갈 때, 그때 이제 지가 지 세상을 살러 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지가 독립해서 살죠. 자, 그런데 이 한국에는 자식을 갖다가 결혼할 때까지 끼고 앉아서 도와주고, 그리고 시원찮은 자식도 그걸 밀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분이 그때 남편이 지금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결혼 후 살림만 하고 있는데 지인들 와이프들은 다 재테크를 잘하는데 니는 재테크도 안 하고 뭐 했냐? 나를 먹여 살리라. 지금까지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 남편이 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지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과연 어려해 줬는데 냉정하게 말하기 뭐 하지만, 그래서 자식들에 대해서요,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되 나는 도와줄 수 없다. 도움을 받으려면 대학 때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도록 노력하고, 또 전문학교를 갔으면 거기에 걸맞게 만족해서 자기 눈높이를 낮추고 성실하게 몇 년간이라도 하던 일에 몰두하고, 도대체 앞이 안 보인다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결심을 하면 몰라도 큰아들도 제가 볼 때는 사는 모습이 틀렸고요. 둘째 아들도 제가 봤을 때 대학 다닐 때는 뭐하고 이제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려다가 안 되니까 독일 유학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독일에 뭐 유학비가 적게 든다 해도 요즘은 독일도요, 유학하면 돈을 다 받습니다. 옛날에 공짜 유학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 못 도와준다고 선을 긋고요. 그리고 자식 문제에 대해서 안달, 복달 하지 마시고, 그 자식들한테 애글 복걸 하지 마시고,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남편분도요, 자기 퇴직하니까 부인한테 쓱 들이밀면서 너는 재테크도 안 하고 뭐 했냐 해서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서 제일 어려운 환에 투기했다가 망할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자식이에요, 매달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분은요, 자기 자아를 찾아야 돼요. 자식요,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되 절대 못 도와준다고 잘라버리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어딘 깊음 속에 그대는 널 찾지 못할까.
지며